안녕하세요. 권미란입니다. 6월의 중반, 오늘은 이벤트 데이입니다. 금통위와 만기일이 있는 날인데요. 이번 금통위는 메르스와 엔저의 여파로 경기 심리를 좀 살려줄 수 있을 만한 깜짝 금리 인하가 나오지 않겠느냐라는 기대감이 시장에 이미 좀 반영됐었는데요. 하지만 증권가에서는 이런 금리 인하가 나오더라도 지수를 상승으로 이끌 만한 모멘텀은 되지 못할 것이다. 다만 하방 경직성, 지지력을 만들어주는 재료가 될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는 수급적인 측면입니다. 오늘 매수 차익 잔고가 현재 11조 4천억 원이 쌓여 있는데 외국인이 이번에 매수 차익 잔고를 좀 청산할 가능성이 있겠다라는 얘기 나옵니다. 조금 전에 기준금리 결정이 나왔습니다. 3개월 만에 다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했습니다. 연 1.5%로 사상 최저 수준. 우리나라 사람들은 처음으로 경험하는 금리 수준까지 현재 내려오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우리 경제의 어떤 부진을 반영하고 있는 정책이기 때문에 이런 시대일수록 좀 더 재테크에 신경을 많이 써야 된다. 이런 부분들을 어제 좀 전해드리기도 했었는데요. 잠시 후에 구체적인 내용들을 조금 더 알아보겠습니다. 자, 시장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첫 번째 일단 외국인의 수급이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미국의 FOMC 회의입니다. 6월 FOMC 회의가 다음 주에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최근에 그 1분기에 계절적으로 침체했었던 미국 경기가 최근 들어서는 다시 개선세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또 금리 인상에 대한 시그널이 나올 수 있다는 부분들을 시장에서 우려하고 있고요. 이것이 금융시장의 변동성을 만들어낼 수 있다. 앞으로 변동성을 주의해야 한다라는 그런 전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바로 내수와 수출, 우리나라 경기 펀더멘털인데요. 메르스는 아직 잡혀지지가 않고 있고요. 엔저 같은 경우는 어제 구로다 일본은행 총재가 추가적인 엔저는 없을 것이다라고 발언을 하게 되면서 일단 수출주 가운데 자동차주가 오늘 강한 반등을 만들어내주고는 있지만 내수와 수출 경기 글쎄요 얼마나 좀 회복될 수 있을 것인가는 아직은 좀 더 보수적인 시각으로 계속 좀 경기 추이를 지켜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 모습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그리스 문제가 좀 해결 기미를 보이게 되면서 가만 미국 증시가 1% 상승했고요. 오늘 우리 증시도 상승 출발하는데요. 자, 기준금리 결정에 따라서 어떤 시장의 변화가 있을지 박상정 캐스터가 짚어드립니다. 네, 그 어느 때보다도 관심이 깊었던 금통위, 이번에 금리 인하가 나왔습니다. 1.5% 다시금 사상 최저 수준의 금리 결정. 이에 따라서 종목군들도 굉장히 빠르고 민첩하게 움직임 나타내고 있는데요. 가장 좀 밀접하게 움직이는 증권주들 지금 현재 빠르게 호가를 바꾸고 있습니다. 보시죠. 지금 좀 대형 증권사들을 좀 묶어봤는데요. 계속해서 좀 등락률 바뀌고 있고요. 거래량 동반되는 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가장 좀 탄력이 좋은 쪽이 유한타 증권인데요. 5%나 오릅니다. 특히나 좀 분봉 상황을 보시면은요. 이 종목 지금 현재 1분봉으로 바꿔보겠습니다. 오늘 지금 조금 전이죠. 한 3, 4분 전에 갑자기 좀 장대 양봉 형성된 게 확인이 되실 텐데요. 금리 결정이 나오자마자 급등으로 돌아선 흐름이 분봉을 통해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나머지 종목군들도 사정이 별반 다르지 않은데요. 대형 증권사들 대체로 2에서 3%대 상승하는 흐름 나타내고 있습니다. 사실은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시장의 이 종목들 움직임을 보면은 동결 쪽의 시나리오를 예상하는 모습이었죠. 왜냐하면 이 증권주들 같은 경우는 약간 뒷걸음질 쳤고 은행이나 보험주들 금리를 동결했을 때 좀 더 상승을 보여줄 수 있는 종목들 흐름이 좀 더 양호했었거든요. 어제 기업은행이 4% 정도 올랐었는데요. 오늘 장에서는 조금은 좀 상승 흐름이 약하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한지주 같은 경우도 어제는 좀 플러스권 내에서 시총 상위주 가운데서는 양호한 흐름이었지만 현재는 좀 강보합권에 그치는 모습이고요. 오늘 장 보시면은 다른 쪽보다는 증권주들이 오늘 금리 인하에 가장 좀 빠르게 대응을 하고 있는 모습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지수에는 어떤 영향 미치고 있을까요? 코스피 지수 상황 체크하겠습니다. 장 초반만 하더라도 좀 눈치를 봤습니다. 이제 뚜껑이 열렸거든요. 어떻게 움직이고 있을까요? 현재 코스피 지수입니다. 전거래일 대비했을 때 0.54% 상승입니다. 2062.0
보통 5포인트 지나가고 있습니다. 어제 장에서는 이 막판에 변동성 나타나면서 전강 후 약이었죠. 오늘 장에서는 전일 종가보다는 상승으로 출발을 했는데요. 5일선 회복 나옵니다. 분봉 확인하겠습니다. 전일 종가보다 소폭의 상승으로 출발이 됐습니다. 장 초반에 2065포인트에서 고점 기록하고요. 2060선은 장중에 내내 좀 지지를 해주면서 이 부분의 흐름이 꾸준히 나타나고 있죠. 우선은 좀 보시면은 금리 결정 나온 이후에 지수가 좀 크게 오르거나 하지는 않는데요. 업종이나 종목별로 좀 수혜가 엇갈리는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수급도 보겠습니다. 오늘 장에서 외국인이 팝니다. 외국인이 파는 흐름, 특히나 지금 살짝 좀 각도가 꺾여 있는 부분이 확인되실 텐데 이 부분이 이 금통위의 결정 나온 이후에 외국인은 조금 더 매도폭을 확대하는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4거래를 연속해서 팔고 있고요. 기관 쪽에서는 200억 원 정도, 그리고 오늘 개인이 강하게 사들이고 있습니다. 개인 쪽에서 1000억 원 정도의 매수 우위 나타내면서 시장을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이어서 업종별 동향 체크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좀 상승하는 업종부터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가장 탄력이 좋은 쪽, 운송 장비입니다. 자그마치 4%나 급등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 자동차 쪽 흐름 좋습니다. 땡큐 구로다를 외치고 있는데 잠시 종목군 보겠습니다. 그 뒤를 잇는 쪽이 증권입니다. 확실히 금리 인하 결정 나고 나서 치고 올라옵니다. 기계와 의료정밀, 은행 쪽 나란히 1%대 상승이고요. 반면에 약세 흐름 보여주는 몇몇 업종도 확인을 해보시죠. 전기, 가스 쪽이 다소 좀 부진합니다. 최근에 한국전력 힘을 내지 못하고 있는데요. 이런 흐름이 연동되면서 현재 전기, 가스 쪽이 1%대 약세 흐름을 띠고 있습니다. 이어서 특징적인 종목군 보겠습니다. 보시면은 자동차 관련주와 관련해서 좀 이야기를 드렸었는데요. 어제 1시 구간이었습니다. 이 일본의 구로다 하루이코 BOJ 총재가요. 추가적인 엔저는 제한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그동안에 엔저로 인해서 좀 몸살을 앓았던 자동차주들 이제는 조금 기지개를 필 수 있지 않을까 기대감이 들어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완성차 쪽 그리고 부품 쪽, 타이어 쪽까지 모두 다 상승 흐름 띠고 있습니다. 탄력 상당히 좋습니다. 현대차, 기아차, 현대모비스까지 4에서 6%대 상승 흐름입니다. 현대모비스가 6%나 오르네요. 그리고 부품 쪽 묶어봤습니다. 서현이 10% 급등이고요. 성우 하이텍도 5.5% 상승. 쭉 보시면 하늘 이화가 8%나 오르네요. 그리고 얼마 전에 신저가 기록했던 현대위아 5%대 상승 나옵니다. 타이어주들도 동반해서 오릅니다. 상승폭은 1에서 2% 정도로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오늘 장에서 나란히 동반 상승하는 데 의미를 둘 수 있겠죠. 그리고 최근에 이 삼성과의 엘리엇 기싸움이 팽팽합니다. 앞서 삼성물산은 이 백기사로 KCC 쪽에 자사주를 매각했습니다. 그 이유는 내가 가지고 있으면 의결권을 행사할 수가 없는데요. 넘기면 의결권이 생깁니다. 따라서 이 KCC 쪽에서 대규모 자사주 매각 쪽으로 이슈가 나왔고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엘리엇이 다시금 딴지를 걸고 나섰습니다. 이 부분이 불법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건데요. 일단 주가 흐름 보겠습니다. 삼성물산과 KCC는 오늘장 약세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4에서 5%대 하락하는 모습이고요. 제일모직은 현재 합병 비율을 좀 계산을 해봤을 때 추가적으로 좀 더 상승할 여력이 있다. 현재는 저평가 구간이다라는 이야기 나오면서 0.8% 정도의 상승 흐름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유가증권시장 특징주까지 짚어봤고요. 그러면 오늘 금리 결정이 나왔습니다. 금리 인하와 관련해서 현재 한국은행 나가 있는 김한희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한희 기자 이야기해 주시죠. 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이번 달 기준금리를 전격 인하했습니다. 최근 메르스 사태로 내수 부진 우려에 대한 선제적 대응에 방점을 찍은 겁니다. 한국은행은 6월 기준금리를 연 1.5%로 0.25%포인트 내렸습니다. 이는 지난 3월 0.25%포인트 인하한 이후 3개월 만에 또 내린 겁니다. 기준금리 1.5%는 사상 최저 수치로 3월에 이어 또 한 번 새로운 역사를 다시 썼습니다. 엔화 약세 속 수출 부진에 메르스 문제까지 겹치면서 소비 위축
위축에 따른 경기 침체에 대비해 선제 대응한 것으로 보입니다. 메르스라는 돌발 변수가 커지면서 메르스에 따른 경제적 파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한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어제 미국 방문 일정까지 연기하면서 메르스 사태의 심각성을 대회에 표명했습니다. 정부는 최근 우리 경제에 대해 수출 둔화 영향으로 생산과 투자 회복이 다소 지체되는 모습이라고 진단했습니다. 특히 내수 회복세가 강화되고 있지만 메르스 관련 상황으로 대내 불확실성이 확대됐다는 의견입니다. 5월 수출도 전년 대비 10.9% 감소해 금융위기 이후 최대 폭으로 줄었습니다. 수출은 올 들어 5개월째 마이너스 행진이며 수출 부진의 장기화를 경고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가계부채 문제가 걸림돌입니다. 올 1월부터 5월까지 주택담보대출은 26조 원이나 늘어 작년 같은 기간보다 6배나 폭증했는데 최저금리 여파에 가계부채는 기하급수적으로 앞으로 더 늘어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시장에서는 이번 금통위에서 인하와 동결 예상이 팽팽하게 맞서 이주열 총재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관심이 집중되었습니다. 일단 한은이 기준금리를 인하한 가운데 잠시 후 열릴 기자간담회에서 이주열 총재가 인하 배경을 어떻게 설명할지 여부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한국은행에서 뉴스토마토 김한입니다. 오늘장 특징주 증권사 리포트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의 특징주는 로엔입니다. 어제 로엔이 FNC 엔터테인먼트를 인수했다는 소식에 신고가를 경신했는데요. 또한 코스닥 시가총액 10위권 종목들을 보면요. 로엔의 주가 흐름 굉장히 좋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증권사들은 어떻게 평가했을까요? 리포트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리포트입니다. 네, 첫 번째 리포트는 KTB 투자증권의 리포트입니다. 음악 플랫폼 몸값 올라가는 소리라고 헤드라인 잡았습니다. 투자 의견 매수로 유지하고요. 목표 주가 9만 원으로 상향 조정합니다. 투자 포인트 보시겠습니다. 네, 애플뮤직이 발표됐었죠. 그래서 이것을 투자 포인트로 짚었습니다. 또한 FNC 엔터테인먼트와 관련해서도 투자 포인트를 짚었는데요. 그 전에 먼저 오늘장 초반에 로엔 주가 흐름부터 살펴보시겠습니다. 네, 로엔은 코스닥 시가총액 10위권 종목 중 바이로메드와 함께 정배율 추세를 나타내고 있는 종목인데요. 어제는 신고가를 경신한 만큼 상승세를 계속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리고 최근에 애플이 애플뮤직을 선보였다고 했죠. 그럼 지금 보실 그림은 애플뮤직 스크린샷입니다. 네, 애플은 최근 스트리밍 라디오 서비스를 출시했는데요. 하지만 그 영향력이 제한적일 거라 판단했습니다. 국내 경쟁사들의 서비스와 큰 차이점이 없기 때문인데요. 오히려 애플뮤직은 가격 면에서 국내 업체들보다 비싸기 때문에 로엔과 같은 음악 플랫폼 업체의 경쟁력이 더 부각될 거라 말했습니다. 또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제 로엔의 FNC 엔터테인먼트의 인수가 있었죠. FNC 엔터는 CN블루나 FT 아일랜드 등의 연예인들이 소속돼 있는 만큼 로엔과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습니다. 다음은 국내 음반 제작사 순위표입니다. 네, 지금 보시면 스타쉽 엔터와 로엔트리 그리고 이번에 인수한 FNC 엔터테인먼트 모두 로엔그룹 소속입니다. 이 세 개사의 점유율을 합치면요. 약 32%로 국내 1위 음반 제작사로 자리매김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KTB 투자증권은 로엔의 주가가 계속 상승세를 이어갈 거라 전망했습니다. 네, 다음 리포트 보시겠습니다. 네, 다음 리포트는 KB투자증권의 리포트입니다. 멜론 그 이상의 달콤함이라고 헤드라인 잡았습니다. 투자 의견과 목표 주가는 네, 제시 안 했고요. 투자 포인트부터 보시겠습니다. 넘버원의 음원 플랫폼 사업자라고 포인트 짚었습니다. 그리고 음원 가격의 인상은 명백한 호재다라고 했는데요. 로엔의 음원 서비스 플랫폼인 멜론은 업계 1위 사업체입니다. 국내 점유율 55.9%의 지배적인 점유율을 갖고 있는데요. 이렇게 유독 멜론이 인기 많은 이유는 뭘까요? 자, 그림 보시면서 설명하겠습니다. 네, 슬로우 어댑터인 중장년층들이 이 멜론에 계속 신규를 가입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라디오 스트리밍 유료 서비스의 가입자 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어서 멜론의 성장이 기대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럼 이와 더불어 최근 음원 가격이 인상될 거라는 소식은 또 로엔의 호재로 돌아올 거라 예상했습니다.
네, 다음 리포트 보시겠습니다. 어제 로엔이 FNC엔터를 인수했다는 소식에 더불어 FNC엔터도 주목을 받게 됐는데요. 이 FNC엔터의 리포트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FNC엔터테인먼트에 관한 리포트 LIG투자증권의 리포트입니다. 변함없는 2015년 성장 스토리라고 헤드라인 잡았습니다. 네, 투자 의견과 목표 주가 오늘 신규로 매수와 그리고 목표 주가 25,000원으로 신규 주가를 상향 조정했습니다. 그럼 투자 포인트 보시겠습니다. 아티스트 대방출과 그리고 드라마 사업 등 신규 사업이 진출이 계속해서 확장될 거다라고 해서 긍정적으로 바라봤습니다. 오늘 다른 증권사에서도 이 추천 종목으로 꼽히기도 했는데요. 엔터계의 대기업인 로엔이 인수가 되면서 이에 대한 긍정적인 흐름이 많았습니다. 자, 그러면 FNC엔터 최근 아티스트 대방출하고 있죠. 지금 보이시는 그림은 AOA의 사진입니다. 가장 요즘 핫한 아이돌이라고 하는데요. 높아지는 인지도와 또 갤런티로 그 출연료가 계속해서 늘고 있다고 합니다. 이뿐 아니라 드라마 사업 등 신규 사업에 뛰어들면서 FC NC엔터테인먼트는 로엔과 함께 시너지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거라 전망했습니다. 지금 현재 로엔 흐름 보시겠습니다. 4.3% 상승한 72,7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FNC엔터테인먼트는 3.14% 상승한 19,7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장 특징주 증권사 리포트를 통해 알아봤습니다. 네, 10시 구간대 금리 인하 결정이 나왔는데 웬일인지 지수는 힘을 내지 못하고 있네요. 지금 코스닥 지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장 초반에 720선대 위에서 흐름 나타내는데 현재는 약간은 좀 상승폭을 내줬습니다. 보시면은 전거래일 대비 0.24% 상승하면서 719.96포인트 부근 지나가고 있습니다. 720선 약간은 좀 밑도는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분봉으로 흐름 좀 더 자세하게 보겠습니다. 전일 종가보다는 약간의 좀 상승으로 출발이 됐습니다. 시초가 724포인트에서 고점을 형성하고요. 그리고 이후에 서서히 좀 상승폭을 반납했습니다. 10시 구간대 금리 인하 결정이 나왔을 때 이때도 약간의 좀 출렁거림만 나타났고요. 크게 반응하지는 않는 모습이었죠. 현재는 720선대 부근에서의 좀 등락 과정입니다. 이어서 수급 보겠습니다. 오늘 외국인이 왜 그럴까요? 지금 금리 결정에도 불구하고 코스피, 코스닥 모두 다 매도 우위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포지션 동일하게 구축이 돼 있고요. 외국인 쪽에서 82억 원 정도 매도 우위 보여주고 있고 기관은 뚜렷하게 포지션 잡지 않고 있습니다. 아주 소폭으로 현재 10억 원 정도 유입시키는 모습이고 개인은 장 초반에 한 150억 원 이상 사들였는데요. 현재 매수 규모는 서서히 좀 줄고 있습니다. 현재 72억 원의 매수 우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특징적인 종목군들 보겠습니다. 우선은 중국과 관련된 대세, 그동안에는 화장품주였는데요. 어제장에서 이 화장품 관련주들 상승폭을 좀 많이 반납을 했었죠. 오늘장에서도 좀 약세 흐름이 뚜렷하게 이어집니다. 그 대신에 최근에는 속옷 관련주들이 좀 치고 올라서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선은 화장품 관련주들 보시죠. 삼성 LNS 9만 원권 이탈했습니다. 현재 보시면은 2.4% 정도의 약세 흐름 띄고 있는데요. 장중에는 조금 더 낙폭이 컸습니다. 한 6%대까지도 밀려나기도 했었는데요. 장중 저점 85,800원을 기록하기도 했죠. 현재는 이 9만 원권 부근에서의 등락 보여주고 있고요. 쭉 보시면은 어제 이어서 오늘까지도 화장품주들은 대체로 마이너스권 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반면에 속옷 관련주들 상승 흐름이 이어지는데요. 좋은 사람들 어제 상한가 기록했는데 현재도 4% 정도의 상승 흐름입니다. 쭉 보시면은 다만 좀 아쉬운 점이 있다면은 대체로 오늘장 음봉이 형성되고 있거든요. 상승폭을 좀 반납하거나 상승을 하더라도 상승폭이 조금은 좀 제한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 좀 맞물려서 체크해 보셔야겠고요. 밥솥주 가운데서는 리옴쿠첸이 가장 탄력이 좋습니다. 사실 개장하고 나서 1시간 동안에는 이 밥솥과 속옷 관련주들 흐름이 좋았는데 10시 구간 들어오면서 흐름이 약간은 좀 바뀝니다. 변동성에 유의하셔야겠고요. 마지막으로 틈새 시장 하나만 더 챙겨보죠. 이 저도수 소주 시장의 인기 증권가에서도 연이어서 계속해서 레포트 내놓고 있는데요. 오늘장에서는 지금 보해 양조가 3% 정도 상승하면서 그 인기에 대한 이런 수요 분석들 힘입어서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쭉 보니까 10시 구간대 코스닥 시장에서는 좀 탄력이 붙었던 종목들 제한되는 모습이 뚜렷하게 나옵니다. 이어서 선물시장 넘어가 보겠습니다. 선물 6월물입니다. 아마 6월물 소개해드리는 오늘이 마지막 날입니다. 이제 다음 거래일 내일부터는요 9월물 소개를 해드려야 되겠죠. 오늘 만기일입니다. 현재의 흐름은요 252.60포인트 지나가고 있습니다. 아주 소폭의 상승 흐름 0.12% 오름폭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급 포지션 챙겨보시죠. 우선은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 많은 증권가 전문가들이 외국인 쪽에서의 프로그램 매도에 좀 더 무게를 두고 있는 상황인데요. 우선 선물 쪽에서도 현재는 872계약의 매도 우위입니다. 개인 쪽에서 1000계약 정도 물량 추리하고 있고요. 기관 쪽에서는 2000계약 정도의 매수 우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이 베이시스는 백오데이션 상태 유지하면서 계속해서 좀 선물 쪽에서의 부담이 느껴지는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10시 구간대 시장 상황 박상전이었습니다.